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도시 아이들이 가을 들판의 별을 보고 살라무라고 했다는 얘기는 너무 유명하죠. 하긴 지금도 벼와 쌀의 차이가 뭔지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만 봐도 그렇고 꽤 있더라고요.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식재료들이 마트에서 오는 게 아니라 흙에서, 태양에서, 물에서, 바람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까맣게 잊고 삽니다. 자연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자연과 차단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공선옥 작가님의 그 밥은 어디서 왔을까? 먼저 책에 등장하는 사랑스런 주인공들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해보고 싶네요. 쑥, 봄나물, 머위, 호박, 부추, 죽순, 가지, 오이, 부각, 쌀, 산딸기, 메밀, 방아잎, 감자, 보리, 동부, 계란, 다슬기, 미꾸라지, 토란, 더덕, 감, 고들빼기, 시래기, 무, 고구마, 콩, 초피. 바로 계절마다 무심하게 지천에서 나던, 하지만 지금은 마트가 아니고서는 구하기 힘들어진 전설의 식재료들입니다. 전라도 곡성 출신으로 스스로 전라도 촌가시네라 칭하는 공선옥 작가님이 글을 쓰시고 공 작가님의 따님 나혜원 씨가 엄마의 어린 시절을 상상하며 사파를 그린 책인데요. 공선옥 작가님은 자신을 키운 것은 바로 이런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저 역시 전북 군산이 고향인 전라도 촌가시네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1994년 시군 통합으로 사라진 지명 옥구군이 제 고향입니다. 산과 들을 휘젓고 다니며 쑥을 캐고 고사리를 끊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그중 오늘은 쑥과 머위의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쑥, 봄에 대한 첫 기억. 언제나 내게 봄에 대한 첫 기억은 쑥에 가 닿는다. 그것도 코끝을 아리게 하는 알싸한 슬픔의 기억이다. 돌이켜보면 알싸하면서도 왠지 포근한 슬픔. 겨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혹여 지금쯤 봄이 왔을까? 아직 안 왔다면 봄은 지금 어디만큼 오고 있을까를 가늠하러 들로 나갔다. 지금 생각하니 어린애가 참 요망하기도 하다. 그렇지만 내가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기다림에 대한 기억, 기다림 끝에 다가온 것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의 기억, 이 세상 모든 아름다움에 대한 기억은 다 자연에서 얻은 것이다. 내 온몸, 내 온 마음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나도 잊어먹고 있는 수많은 감성들, 기쁨, 고통, 막막함, 설렘들은 내가 자연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결코 얻을 수 없었으리라. 비 오면 비 온다고 가슴 설레고, 해나면 해난다고, 밤 되면 밤 온다고 혼자 가슴 두근거리는 삶은 결코 살지 않았으리라.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의 지명은 전라남도 곡성이지만
내 고향은 곡성이라기보다 자연이다. 내게 먹을 것을 끊임없이 내보내준 흙과 물과 공기와 햇빛과 별빛과 새소리와 꽃향기. 그것들이 나를 키웠다. 그것은 경상도 봉화에서 태어난 이도 그럴 것이고 삼천포에서 태어난 이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다만 하루하루 밤과 낮을 보내면서 자연이 준 먹거리를 먹으며 산다. 봉화 사람은 봉화가 키운 게 아니고 봉화의 자연이 키웠다. 곡성 사람인 나도 그렇다. 나는 다만 자연의 아이였을 뿐이다. 자연의 아이들은 비 오면 비 온다고 가슴 설레고 해 나면 해 난다고 밤 되면 밤 온다고 혼자 가슴 두근거리게 되어 있다. 그것이 그렇다. 쑥은 내 모든 기쁨과 슬픔의 정서가 혼합된 상징이다. 먼 산에 희끗희끗 아직도 잔설이 남아있건만 검은 만보 스봉에 나이롱 샤스를 입은 9살 나는 그리고 내 동무들은 쑥을 캐러 동네 앞 들로 나갔다. 빨래터를 지나고 저수지 둑길을 지나고 계단식 논뚝길을 지나 뒤로는 자그마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바람이 드세지 않고 양지 쪽이라서 햇빛이 잘 드는 외등으로 갔다. 그때가 아마 봄방학 때였으니까 정월 보름에서 2월 보름 사이께나 되지 않을까. 칼과 바구니를 들고 양지 쪽을 아무리 훑어봐도 쑥은커녕 쑥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캘 수 있는 것은 뽕나무 밑에 우북우북 자라있는 달래, 냉이, 광대나물 뿐이었다. 그것들을 캐면서 우리는 푸념처럼 노래 불렀다. 삼천리 강산에 새봄이 왔다고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옛날 촌에 살았던 가시네들은 왜 그렇게 쑥을 캐고 싶어 했을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나와 우리 동네 가시네들은 산으로 들로 나무를 뜯으러 다녔다. 봄이면 나물 뜯는 것이 일이었다. 중고등학교 때는 뜨개질하기가 일이었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 동네 가시네들은 마치 무엇에 홀린 듯 나무를 캐러 온 봄내 들로 산으로 쏘다녔었다. 쑥은 주로 불탄 자리에서 많이 돋아난다. 봄 햇빛을 받으며 병아리부리처럼 뾰족 돋아난 햇쑥을 무쇠 과도로 쏙쏙 도려내고 있노라면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마음이 고요해진다. 우리 동네 가시네들은 학교 갔다 오면서도 책보자기 풀어놓고 연필 깎는 칼로 쑥을 캤다. 봄의 쑥 캐기는 거의 본능적 습관이었다. 집에 와서도 또 바구니 들고 나가서 쑥을 캤다. 쑥은 아무리 많이 캐도 삶아 놓으면 한 주먹밖에 안 된다. 특히 햇쑥이 그렇다. 그렇게 캐온 쑥으로 그해 첫 쑥국을 끓여 먹는 밤, 온 집안에는 은은한 쑥향기가 떠다니곤 했다. 김치는 이미 씨앗빠져 묵은지가 된 지 오래. 만날 군둥내 나는 김칫국만 끓여 먹다가 내 손으로 캐온 쑥으로 쑥국을 끓여 온 식구가
와, 진짜 봄은 봄이로구나 하면서 새로운 쑥국을 먹고 난 밤은 왜 그리도 행복하던지.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밤을 꼽으라면 바로 그렇게 그해 첫 쑥국을 끓여 먹었던 밤이다. 쑥국을 양껏 먹고 난 밤에는 마음속 가득 희망의 새순이 돋아나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또 내 생에 또렷한 슬픔의 밤으로 남은 밤을 손꼽으라면 쑥국을 말아먹을 밥이 없어 쑥 버무래기를 해먹고 난 밤인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먹을 것이 없을 때다. 먹을 것은 많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먹을 만큼 있기만 하면 된다. 쑥 버무래기란 밥을 해먹을 양식이 그야말로 똑 떨어져서 쑥과 쌀아기를 버무리고 사카린과 소금을 조금 쳐서 쪄낸 것이다. 거칠거칠한 쑥과 꺼끌꺼끌한 쌀아기가 모굴대를 타고 넘어갈 때면 그 퍽퍽함 때문에라도 눈에서 눈물이 쏙 비어져 나오곤 했다. 쑥개떡은 또 어떤가? 쌀은 물론이려니와 쌀아기조차도 없어지고 나면 이제 남은 것은 밀가루다. 언제나 그랬다. 쌀 다음에 쌀아기, 쌀아기 다음에 밀가루다. 쑥을 보들보들하게 삶아서 밀가루 반죽과 섞어서 쪄낸 쑥개떡. 엄마는 그 쑥개떡 몇 개를 허리춤에 차고 긴긴 봄날 살에 긴 보리밭을 맸다. 그러니 만화방창 사시절에 아니노지는 못하리라고 하면서 꽃전을 지져 먹을 수 있는 화전놀이 날의 쑥은 그 얼마나 화려한 변신이더란 말인가. 사람들은 흔히 화전하면 진달래꽃 수놓아진 것만을 떠올리는데 내 기억 속의 화전은 쑥을 꽃 모양으로 무늬 놓은 지짐이로 기억된다. 엄마들은 일철 시작되기 직전의 어느 봄날 하루 날을 잡았다. 한복을 일단 곱게 입었지만 하루 종일 춤추고 놀기 좋게 허리말기쯤은 끈으로 질끈 동여매고 손장단 잘 맞추는 남원떼기 장구 둘러매고 음식 솜씨보다 마음씨가 더 좋은 구레댁은 무쇠 솥뚜껑을 뽑아들고 순천댁은 참기름에 곡성댁은 찹쌀 반죽이 든 함지박을 이고 지고 매년 정해놓고 노는 뒷산으로 올라갔다. 무쇠 솥뚜껑을 뒤집어서 화덕에 걸쳐놓고 반으로 자른 무에 참기름을 슬쩍 묻혀 빙 두르고 반죽한 찹쌀을 꾹 눌러 지지면서 쑥 몇입을 박아 놓으면 그게 바로 화전이었다. 한쪽에서는 막걸리에 취한 엄마들이 치마 말기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만화방창 사시절에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차차차 노래 부르고 춤추고 어린애들은 화전 얻어먹으며 술 취한 엄마 부르며 울다가 또 화전 한 입 뜯어먹으며 그렇게 봄볕 아래서 하루 종일 지치도록 놀다가 해걸음에야 동네로 내려왔다. 내려와서 또 그냥 흩어지지 못하고 어느 한 집 마당에서 달이 둥실 떠오를 때까지 춤추고 놀았다. 그날은 온 동네 안악들의 해방의 날. 어떤 안악 하나 식구들 밥 해줄 생각하는 사람 없고 어느 남정네 하나 밥하라고 성화 부리는 사람 없었다. 그 봄이 다 가도록
동네 가시네들은 쑥을 캐고 또 캤다. 쑥국에 쑥 버무래기에 쑥개떡을 해먹을 것도 아니면서도 그냥 캤다. 쑥바구니는 처음에는 냉이 반, 달래 반에 쑥이 조금이었다가 나중에는 차츰 쑥만으로 채워지다가 날이 가면서 쑥이 조금씩 줄어들고 미나리, 돌나물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시네들은 바구니를 내던지고 무명 보자기를 허리춤에 차고 나왔다. 바구니가 아닌 배 보자기에 담기는 쑥은 말하자면 쑥국을 끓이기에는 너무 파랗고 쑥버무래기를 해먹기에도 너무 뻗세고 쑥개떡을 해먹기에는 너무 풋내가 나는 그런 쑥이었다. 말하자면 배보자기 쑥은 설에 쑥떡을 해먹을 쑥인 것이다. 쑥개떡이 아닌 진짜 쑥떡 말이다. 그렇게 캐온 쑥을 엄마들이 삶아서 널어서 말려서 집안 어느 구석엔가 갈무리를 해두었다. 그동안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올 동안 나와 내 동무들은 우리가 캐고 또 캤던 쑥을 까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설이 가까운 어느 날 엄마가 먼지 탱탱 둘러쓴 뭔가를 물에 풀고 있으면 그때서야 아 쑥떡 했다. 설날 쑥떡을 먹으면서 마음은 벌써 들판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그 누가 알까.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나와 내 동무들 뿐. 그래서 겨우 정월 보름 지난 들판으로 봄이 지금 어디만큼 왔을까를 가늠하러 나갔던 것이다. 그러면서 불탄 자리를 괜히 후벼보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 거짓말처럼 쑥이 쏙 고개를 내밀고 있었으니 그때 비어져 나온 눈물은 도대체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슬픔의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 나와 내 동무들은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다. 다만 우리는 그해 봄에도 쑥을 캤을 뿐, 조선 쑥을 캤을 뿐. 조선 중에서도 전라도 촌 가시네들이었던 우리는 머위, 먼 산의 연두색 기운이 둘러쌀 때쯤 황사가 이는 날은 으실으실 추웠다. 누런 황사바람을 피해 이제 갓 부화한 병아리들이 한사코 어미닭 깃털 속으로 기어들었다. 그 즈음이면 사람들도 그렇듯이, 그러니까 그 즈음이란 옛날로 치자면 딱 보릿고개 시기 아닌가. 병아리들도 쪼아 먹을 것이라곤 흙먼지뿐이다. 그 중에 속 없는 한 놈이 할랑할랑 굴러다니는 건부를 쫓아가다 때마침 불어오는 센 바람에 실 같은 다리가 휘청거린다. 문득 두려움에 휩싸인 병아리는 제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그제서 알고 뒤돌아서 종종종 뒤늦게 어미한테 달려오고 있다.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마루에 책보를 벗어두고 앉아 골똘히 병아리들을 구경한다. 마음이 아슬아슬하다. 아무래도 병아리들이 너무 일찍 나온 것만 같아 찬바람 부는 날이 왠지 모르게 두렵다. 그래도 그런 두려움이라도 있어 덜 심심하다. 추위에 떠는 병아리들 보며 마음 졸이느라 배고픈 것을 깜빡 잊었다.
집안엔 아무도 없다. 집은 늘 그렇게 빈집이었다. 나만 배고픈 게 아니라 집도 배고픈 것만 같다. 집도 배고프고 병아리도 배고프고 강아지도 돼지도 송아지도 나도 배고프기만 한 초봄의 오후다. 부엌문을 연다. 삐거덕하는 부엌문 소리도 허기지다. 밥은 양푼에 담겨져 솥안에 걸쳐진 주걱 위에 올려져 있다. 보리와 조가 섞인 밥은 거뭇거뭇하다. 밥을 퍼서 부뚜막에 놓고 찬장 문을 연다. 시큼한 군내가 코를 찌른다. 묵은지 투가리 혹은 검은 간장에 담긴 고추장아찌 종지가 밥사발 옆에 놓인다. 젓가락도 필요 없다. 숟가락으로 밥을 퍼넣고 나서 손가락으로 반찬을 집어먹는다. 설거지 함지박에 그릇을 담가놓고 나왔는데 병아리들이 보이지 않는다. 나는 병아리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돌기 시작한다. 일 없이 그야말로 매급시 작대기 하나 주워들고 삐약이를 찾아 헤맨다. 그게 8살 내 봄날에 학교 갔다 와서의 일과였다. 날씨도 춥고 안 좋은데 그놈의 병아리들은 안마당에서만 놀고 있을 일이지 뭐 한다고 자꾸 없어져서는 나를 헤매다니게 했더란 말인가. 그래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쳐놀았다고 저녁답의 꾸중을 도맡아서 듣게 했더란 말인가. 그래서는 눈물 콧물 뻔벅 저녁밥을 먹게 했더란 말인가. 그놈의 햇병아리들은. 내가 병아리들을 찾아 헤매돈 코스는 이렇다. 맨 먼저 뒷곁 대나무밭. 그렇잖아도 추운 날 대나무밭 안에 서 있으면 온몸이 싸늘해져 온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싸늘해지면 나는 그제서야 대나무밭에서 튀어나온다. 대나무밭을 나와 뒷곁 담장가를 빙 한 바퀴 돈다. 작대기로 샅샅이 뒤진다. 앞마당으로 돌아 나와 헛간의 거름 무더기를 탕탕 한번 때려보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발길을 돌려 집 옆 텃밭에 이른다. 텃밭에 병아리는 없다. 나는 그쯤에서 병아리 같은 건 잠시 잊고서 작대기로 건불을 휘젓는다. 건불 밑에서 뾰족뾰족 그 또한 영락없이 병아리 부리같이 생긴 마늘촉이 솟아나오고 있다. 여기서 뾰로롱, 저기서 뾰로롱. 나도 모르게 솟아나와 있는 마늘촉이 신기해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건불들을 막대기 하나로 걷어내는 대작업을 하고 있다. 다 걷어내 놓고는 휙 한번 돌아본다. 싸늘한 바람에 마늘촉들이 파르르 떤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일껏 걷어낸 건불들을 다시 덮는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울타리 너머로 들여다보며 기어코 한마디 한다. 아가 일하니라고 겁나게 애쓴다에. 병아리들은 바로 그 울타리 밑에 있다. 어미달기 해집듯이 파놓은 조그만 구덩이에 병아리들은 살포시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한창 돋아나고 있는 것은
머위다. 한 겹 막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뽀얀 머위가 흙먼지 가득 뒤집어 쓰고 쫙 깔려 있다. 나는 작대기를 짚은 채 한 걸음 떨어져서 뽀얀 머위를 감상한다. 나도 모르게 침이 꼴딱 넘어간다. 아,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집에 머구가 났다. 우리는 머위를 머구라 했다. 머구 새 잎은 데쳐서 된장에 무쳐 먹고 나중에 키가 커져서 머구때가 되면 잎은 버리고 대를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겨 볶아 먹거나 무쳐 먹거나 여름에 구탕, 그러니까 보신탕을 먹을 때 건더기로 넣어 먹는다. 어린 잎을 먹을 때는 봄이고 머구때를 먹을 때는 여름이다. 고사리가 나오기 전에 먹는 취나물이 가장 먹을만 하듯이 머위 잎은 취나물이 나오기 직전까지가 가장 알맞게 보드랍고 알맞게 쓰다. 맛있게 보드랍고 맛있게 쓰다. 머위 잎이 가장 맛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쓴맛의 농도가 가장 적당할 때다. 너무 어린 잎은 아직 쓴맛이 덜 나 맛이 없고 너무 센 잎은 보드랍지가 않아 맛이 없다. 세상에는 단 것만 맛있는 게 아니고 쓴 것도 맛있다는 걸 제대로, 어쩌면 처음으로 가르쳐준 머구. 가만히 있는데도 차를 탔을 때처럼 속이 메스꺼리고 입에 건침이 고일 때, 말하자면 뱃속에 것이, 그러니까 회충이 동할 때 가장 생각나는 것도 쓰디 쓴 머구 잎무침이다. 그것 한 젓가락만 먹으면 빈속에서 저도 살겠다고 요동치던 거시도 잠잠해진다. 그래서 나는 우리 동리의 아이들은 머구의 고마움을 알고 있다. 쓴맛이 정말로 맛있어서가 아니고 쓴맛 나는 그 나물이 고마워서 그냥 맛있다고 해주다 보니 정말 맛있어졌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입에서 쓴내가 자꾸 넘어오는 세상도 그럭저럭 좋다 좋다 하고서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인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다 머구를 먹고 컸기 때문이 아닌가. 쓴 것으로 치면 인생 같은 그 머구를. 황사바람을 타고 온 비가 한 차례 지나가고 나면 세상은 맑아진다. 먼 산에 오리나무 둘레를 연두색 기운이 둘러쌀 때쯤, 밭둑가에 산수유나무가 꿈속에 본 듯한 노랑물에 물들 때쯤, 어디선가 버들개지 풀피리 소리가 들려올 때쯤, 시냇물이 조약돌 위를 구르는 소리가 천지 사방에 꽉 찰 때쯤, 머구는 허연 흙먼지 같은 겹을 한풀 벗고 파랗게 파랗게 탱자나무 울타리가에, 자두나무 밑 그늘에, 대나무밭 오르는 둔덕에서 나풀거린다. 손짓하듯 팔랑거린다. 엄마는 산밭에 돈부씨를 넣으러 오가며 머구를 뜯어오고, 우리는 이제 병아리에서 곧 달구 새끼가 되는 것들 뒤를 쫓다가 문득 생각난 듯 머구를 뜯어가지고 집에 온다. 집 밖을 한 번씩 드나들 때마다 엄마가 뜯어온 머구와 문득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뜯어온 머구가 합쳐져
그날 밤 머구나물이 밥상에 오른다. 머구는 된장에 묻혀야 쓴내를 감출 수 있다. 우리는 머구의 쓴내를 된장의 짜고 구수한 맛으로 얼른 감싸서는 목구멍 속으로 꿀꺽 삼켜버린다. 개눈 감추듯 삼켜버려야지 그것을 꼭꼭 씹을 일은 아니다. 꼭꼭 씹으면 쓰다기보다 비릿한 풋내 때문에 부르르 진저리 처지기 십상일 터이므로. 인생사 버거울 때 우리는 그래서 목구멍을 치받고 올라오는 채기 같은 울음도 얼른얼른 꿀꺽꿀꺽 삼켜버릴 줄 알게 되었다. 된장에 묻힌 머구 삼키듯이 할 줄 알게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쓴내보다 더 비릿한 인생의 풋내 때문에 몸을 떨어야 할 일이 오게 되고야 말 것을 알기 때문에. 머구를 안 먹고 큰 사람들은 그것을 할 줄 몰라 얼마나 힘들까. 얼른 꿀꺽꿀꺽 인생의 쓴내, 내 인생의 풋내를 삼킬 줄 몰라 그 얼마나들 몸을 떨어야 할까. 머구를 안 먹고 큰 사람들은 다들 그것을 어찌다 감당하고 살아가나. 머구 안 먹고 커놓고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럼 뭘까? 그 사람들은 머구보다 더 쓴 것을 먹고 컸나 참 신기하기도 하다. 세상에 머구보다 쓴 게 어디 있다고. 인생이 쓸 때 머구가 생각난다. 인생의 쓴맛을 달랠 수 있는 것은 오직 머구뿐이니. 나는 이제 도회의 시장으로 머구를 사러 간다. 그러나 도회의 시장에 머굿잎은 없다. 여름이 올 무렵 이따금 껍질 벗겨져 물에 담겨있는 머구대를 발견해도 그것은 이미 쓴내가 다 빠진 그저 풀떼이기가 십상이다. 쓴물 빠진 머구는 내게 단물 빠진 껌이나 한 가지다. 당신의 꿈은 달콤한 인생인가? 머구의 꿈은 쓴맛이다. 입맛 쓰디 쓴 세상, 쓴맛 창창한 머구가 한정없이 그립다.